명지대학교 김영준 교수가 오만과 착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문화일보에 게재됐습니다. 오만과 착각이 앞당기는 문해몰락이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의 성적표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집권 4년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김영준 교수의 그 글 속에는 문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실시했던 그 소위 여론조사를 샘플로 삼았습니다. 그 샘플이 물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9%가 나오고 취임 후 처음으로 최하락이죠. 레임덕이죠. 완전한 레임덕입니다. 이거는.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 30%가 격파됐다. 아래로 푹 떨어졌다. 추락했다. 전락했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심리적 마지노선 30%가 밑으로 가면은 완전한 레임덕이다. 라는 그런 마지노선을 지났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조차도 부정이 52%로 긍정 43%보다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지지 세대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보다 앞섰다. 대통령이 당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있고 그 밑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라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 8개 핵심 정책 대상 중에 긍정평가가 외교, 교육, 고용, 노동, 대북 경제 분야는 20%대밖에 안 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가장 잘했다고 자기들은 평가하지만 이 교육, 외교, 고용, 노동, 대북 경제 분야는 20%밖에 지지가 없습니다. 공직자 인사는 14%. 인사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9%.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 몇 개를 이 샘플로 들어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추락한 여론조사를 예시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문재인 엑소더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탈출, 문재인을 벗어나는 탈문전, 탈문재인 이런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에 빠졌고 문재인을 떠나가는 바로 행렬이 시작이 된다.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이제 문재인을 떠나자, 문재인을 탈출하자. 이러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지난번 여론조사가 아니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수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 정부 여당은 노무현 현 전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는 시점에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딱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됐다.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죠. 한국갤럽 조사 기준에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 4분기 지지도는 12%에 불과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28일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 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러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바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 탈당이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겪으면서 당에서 등 떠밀려 발로 채여서 밀려난 거죠. 네. 한편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10월 25일 치러진 9곳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몰락. 결국 당내 주류였던 친노 세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결국 대권 경쟁에서 친노 진영의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출마했지만 삐그덕하고 미끄러지고 정동영 후보에게 완패당한 그런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얼굴을 내민 사람이 바로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이 사람들이 친노 진영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쭈르륵 다 미끄러졌습니다. 정동영 하나를 이기질 못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쟁은 비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세입니다. 친문 후보들은 전부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어쩌면 판박입니다. 예. 최근에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치고받았던 정동영 후보를 연상하게 하지만 정동영 또한 나중에 집권하지 않았던 야당에게 참패를 했죠.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 분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억울한 지금 옥살이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 이명박이 무엇을 잘못했고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니 박근혜가 무슨 돈을 먹었단 말이냐.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돈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명박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정치범들화해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 정권, 과연 인과 응보가 어디가 끝일까?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요, 집권당은 현재 권력, 다시 말해 문재인 또 미래 권력, 비문 간의 충돌이 아주 첨예화될 수 있다는, 우리는 그것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비문 송명길이가 한 방 매겼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역사의 인식을 갖다 파괴를 시켰죠. 즉 8.15 문제를 끄집어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했다는 걸 발표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에 대한 헌신, 그래서 공업입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성장의 틀을 만들고 성장을 시켰다는, 고도 성장을 시켰다는 그 암시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이가. 이거는 문재인과 전혀 상극되는 그러한 역사인식이 지금 진실이든 가짜든 뭐 어떤 배경에서든 간에 하여튼 비문의 입에서, 비문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충격적으로 문재인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친문들은 지금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은 서로 전략적인 제휴, 전술적인 제휴를 통해서 아마 친문을 포획할 그럴 차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 그런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검찰총장 임명한 4위 추천위원회에서 꼴찌로 3위까지 뽑기로 한 것을 4위까지 늘려서 4위에 했던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정권 방패용 검찰총장이라고 지금 법조계 내외뿐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의 산하에서 김오수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좋은 훌륭한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김오수를 시키느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보궐선거로 참패하고 그렇게 확인된 성난 민심을 과연
추스를 수 있겠습니까? 정권 방패용 소위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 또 어게인 김정은 쇼를 한번 해보겠다고 기대하는 그런 지지율 반등을 모색을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미 그것은 강 건너 간 하나의 지난 날의 역사의 한 페이지. 실제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한다는 등등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북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제는 정도 떨어질 만한데 덧정이 떨어질 만도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침묵에 그냥 머리를 쪼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슨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김영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 쇼에 기대해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그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통령은 완전한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해탈은 찰나에서 나오는 법이다. 철학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해탈은 찰나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할 때다. 로서 그런 말로서 마무리를 쳤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이 국면을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명지대 정치학과 정치평론가죠. 김영준 교수가 아주 직설을 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이미 다시 한번 이 데자뷰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하고 똑 닮은 형태로 지금 열린우리당의 몰락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우리의 굳건한 안보 이런 나라가 되는 새로운 과거의 나라에 연결된 4년 전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가장 중요하죠. 야권 단일화 그것은 곧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은 반역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